100, 400 이고요.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70, 300) 오, 신기해. 50, 140 150, 600. 근데 생각보다 가벼운데? 와. 네, 오늘은 줌렌즈 비교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망원 렌즈는 약간 각 잡고 가지고 나갈 것 같네요. 우선 첫 번째 후보 70-300입니다. 요거 후드는 너무 커가지고 이거 후드는 빼고 설명을 할게요. 네, 휴대성에 몰빵을 한 렌즈입니다. 진짜 가볍고 휴대성이 뛰어납니다. 제가 말하는 가벼움의 기준은 렌즈를 끼웠을 때 한 손으로 바디그립만 잡고 촬영과 이동이 가능한가 입니다. 망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렌즈를 받쳐야 하거든요. 양손 사용이 필수적인 거죠. 근데 이 렌즈는 한 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게의 근사치까지 왔다. 하지만 넘진 않았기 때문에 가볍다고 할 수 있습니다. 580g입니다. 마감이 살짝 플라스틱 느낌 나거든요. 공식 홈페이지 재원에서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플라스틱 같아요. 그런데 XC 라인업처럼 저렴한 마감 품질은 아닙니다. 눈으로 볼 때 조잡해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들어보면 플라스틱이네? 느낄 정도입니다. 아쉬운 점도 당연히 많습니다. 이너줌이 아니니까 이물질이 끼거나 관리하기가 힘들고요. 화질도 탑티어는 아니에요. 조리 값도 밝은 편이 아니고, 그리고 이거 락을 걸어도 힘을 좀 주면 풀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느슨해지면서 아래로 주르르 흘러내릴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마감은 후지 렌즈 중에서는 낮은 편인 것 같네요. 메이드 인 재팬은 아닌 듯. 이 정도면 태국적 품질 정도도 아닌 것 같은데. 어디야? 필리핀. 네, 필리핀 품질입니다. 딱 필리핀, 차이나 이쪽 후지 공장 마감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90만원대라는 착한 가격과 미친 컴팩트함 때문에 모든 단점이 사라지고 이 렌즈의 존재 가치가 빛납니다. 55-200 렌즈랑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제대로 걸린 것 같습니다. 55-200 렌즈랑 가격 차이도 얼마 나지 않고요. 크기 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데, 물론 광각 쪽에서는 일부 손해를 보지만 망원에서는 무려 100mm를 더 확보할 수 있으니 정말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두 번째 후보는 50-140입니다. 사실 이 렌즈를 이번 비교 리뷰에서 포함시킬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용을 하면 할수록 오늘 비교하는 렌즈들과 촬영 용도가 약간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선 가장 큰 이유는 140mm까지밖에 되지 않는 망원 구간입니다. 70-30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이 렌즈는 준망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후지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망원이라고 나와 있고 오히려 70-300 이상을 초망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무튼 생각보다 멀리 있는 물체를 땡기려는 목적으로 촬영을 하기에는 아쉬움이 많았다 입니다. 우선 마감은 훌륭합니다. 정말 잘 만들었고 유격 하나 없는 단단하다는 느낌이 딱 옵니다. 일제 제품인 게 티가 팍팍 납니다. 메이드 인 재팬 맞지? 역시 빨간 딱지 렌즈. 그런데 생각보다 진짜 무거워요. 부피에 비해서 무지 무겁다. 이거는 딱 들어보면 렌즈가 많이 들어간 게 느껴집니다. 네. 특히 70-300 들다가 이거 드니까 휴대성 측면에서는 정말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죠. 망원도 절반밖에 안 되는데 부피도 크고 무게도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렌즈의 장점은 뭐냐? 압도적 해상도와 2.8 고정조리개 그리고 이너줌입니다. 해상력은 그냥 한눈에 알겠더라고요. 저는 막 차트 분석하면서 해상력을 막 그렇게 분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실체감하는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70-300을 들다가 이걸 들면 정말로 해상력 차이가 저는 확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사실은 초창기에는 렌즈 해상력에서 오는 화질 차이를 구별하지 못했거든요. 바디 센서 화소에서 오는 해상도의 차이는 쉽게 구별했는데 렌즈의 중요성을 잘 못 느꼈어요. 번들 렌즈 중에 1855있죠. 가장 많이 쓰시는 거. 그 1855를 쓰다가 상업 촬영을 하면서 1655 렌즈와의 해상력 차이를 그때야 느끼게 됐거든요. 그 차이를 느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진은 정답도 없고 본인의 만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우리가 모두 사진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프로도 아니고 나 좋다고 찍는 거잖아요. 만약 내가 1855 렌즈와 1655 렌즈 사이의 해상력 차이를 느끼지 못하거나 느끼더라도 그렇게 큰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50140 렌즈의 메리트도 현저하게 떨어질 겁니다. 이거 200만 원 넘는 렌즈예요. 망원치고 중도 멀리까지 안 당겨지고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그걸 감수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해상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해상력에 크게 민감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진짜로 70-300을 훨씬 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광학 장비들은 조리개 값 그거 한 스탑 더 올리고 해상력 그거 조금 더 올리자고 엄청난 가격과 엄청난 부피와 무게와 트레이드오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가격이야 그렇다 쳐도 부피와 무게의 증가는 이 렌즈의 사용 빈도의 감소와 직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활용성 측면에서는 손해가 막심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한 손으로 촬영하는 것은 불가하고요. 손에 들고 다니기보다는 이제 렌즈 백팩 정도가 있어야 되는 무게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촬영 허들이 높아진 거죠. 사실 이건 멀리 있는 것을 당기려는 렌즈보다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좀 뒤로 빠져서 찍고 싶다 이럴 때 쓰는 표준 렌즈의 용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 먼 것을 당겨 찍을 때보다 인물 사진, 표준 앵글의 사진을 찍을 때 훨씬 더 잘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웨딩 촬영을 한다고 해보죠. 신랑과 신부의 얼굴을 근거리에서 찍고 싶긴 한데 그렇다고 막 칙하고 있는 중간에 막 신랑 신부 앞에 바로 서가지고 알짱거리면서 사진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저는 단렌즈를 끼지 않고 50140을 가지고 하객들 뒤쪽에 서서 저 구석에서도 어느 정도 줌을 당기면 신랑 신부의 얼굴이 꽤 잘 보이는 거죠. 마치 가까운 거에서 찍은 것처럼. 그러니까 망원 렌즈긴 한데 약간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표준 렌즈의 사용성과 비슷했어요. 제가 좀 더 뒤로 빠져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실 해상도나 조리개 값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죠. 지금 말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이 용도에 맞게 굉장히 잘 개발된 렌즈라고 생각이 드네요. 용도는 다른 초망원 렌즈들과는 다르지만 가장 만족스럽게 썼던 렌즈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100-400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애매한 렌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부피는 이제 본격적으로 큰 편이고요. 이너줌이 아닙니다. 아쉽죠. 하지만 컴팩트함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전혀 컴팩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컴팩트란 말을 많이 남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단렌즈에도 컴팩트란 말을 쓰는데 이 사이즈까지 컴팩트란 말을 이런 식으로 남용하면 안 되죠. 매우 큽니다. 당연히 무겁고요. 물론 50140에 비해서 부피에 비해서 무거운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50140이 작은 주제에 진짜 무거운 렌즈입니다. 얘는 부피가 커진 거에 비해서 무게가 그만큼 늘어나진 않았다 이런 뜻이죠. 그도 그럴 게 이제 얘는 조리개 값이 2.8이 아니라 4.5에서 5.6 가변 조리개입니다. 자, 이 렌즈부터는 이제 차가 필요합니다. 대중교통으로는 좀 부담스럽다 정도의 무게입니다. 이 렌즈부터는 뭐랄까 정말 망원 촬영을 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구매를 하는 렌즈입니다. 친구 중에서 쇠 촬영 좋아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막 한강, 상류, 하류 막 가서 철새 찍고 이제 그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사는 렌즈죠. 새나 막 알죠? 옥수역 한강공원에서 강 건너 롯데타워를 찍는 그 스팟 딱 그런 데서 이제 찍을 때 쫙 당겨서 이런 걸 찍는 거죠. 얘도 경통이 나오는 구조라서 락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70300과 달리 락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락 구조가 다른 것 같아요. 훨씬 만듦새가 좋다. 그런데 이거 써보니까 이 정도 사이즈에서 경통이 돌출이 되면 무게중심이 살짝 바뀌는 느낌이 있거든요. 삼각대에 설치했을 때 줌을 하면 약간 불안하다? 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화질도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고요. 50140만큼이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으나 빨간 딱지 렌즈 딱 그 정도의 해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렌즈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경쟁력이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네 번째 렌즈 150, 600이 나왔기 때문이죠. 150, 600 백통 렌즈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100, 400 후지 FX 렌즈 라인업이 가장 망원 렌즈였어요. 거기서 이 렌즈의 가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30만원 차이에 더 새롭고 300g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150, 600 렌즈가 나왔네요. 어차피 100, 400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 멀리 있는 걸 당기고 싶은 요구가 강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400mm보다는 600mm가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이것도 사실 그렇게 보면 완전 카니발라이제이션 당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백통 렌즈의 매력은요, 우선 비주얼이 멋지잖아요. 갖고 싶습니다. 비싸 보여요. 은은한 펄도 들어가 있고요. 이게 놀라웠던 점은 예상보다는 정말 가볍고 경통도 부담스럽게 크지 않고 픽 디자인 백팩에도 들어갈 정도입니다. 이너줌 렌즈라서 관리도 편하고 여기서 더 커질 일도 없죠. 그런데도 600mm까지 줌을 당길 수가 있죠. 35mm 환산을 고려해도 이 정도 당겨진 렌즈를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만큼 후지가 렌즈를 개발할 때 타겟을 되게 세분화하고 니즈 파악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강렌즈 하나하나 세세하게 리뷰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건 좀 니즈가 있으시면 그렇게 하고요. 일단은 망원 렌즈들 중에서 어떤 걸 살지 고민하는 분들이 분명 많을 것 같아서 빠르게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XF55 200은 정말 그냥 70-300이 나온 뒤로 그 가치가 많이 없어져서 다루지 않았고요. XC 렌즈 라인업은 이제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자, 그럼 결론 추천 가보겠습니다. 만약 자기가 망원으로 딱히 뭘 찍을지 생각을 안 해봤지만 막 새를 찍고 싶다던가 이런 구체적인 원거리 피사체 촬영에 대한 욕구가 막 뿜뿜하진 않지만 뭔가 렌즈 교환식 카메라를 샀으면 줌 렌즈 하나 정도는 구비를 해둬야 마음이 편하다 싶은 사람들, 뭔가 광각 렌즈도 있고 표준 렌즈도 있으니 망원 하나 드리자 정도의 마인드다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가끔 멀리 있는 걸 확 당기는 그런 재미를 기대한다 막연하게. 그리고 망원 렌즈를 사기 전까지는 이 장비병이 고쳐지지 않는다 하시면 70-300 추천드립니다. 우선 취미로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카메라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게 가장 큰 관문입니다. 카메라를 아무리 좋은 걸 사도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사진을 찍을 기회조차 없으니까요. 그런데 취미로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여행을 가지 않는 이상 평소에 사진을 일상 속에서 찍겠죠. 그럼 진짜 카메라를 항상 일상 속에서 가지고 다녀야 그 일상 속에서 기록이 가능합니다. 휴대성을 무조건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해상도 조리기에 물론 좋지만 휴대성에 그 리스크를 걸 정도는 절대 아니다. 심지어 여행을 갈 때도 렌즈 무거우면 고민하실걸요?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나가서 내가 뭐 얼마나 찍을 일이 있을까 이러신다니까요. 출사 여행이 컨셉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해상도도 좋고 뭐 다 좋지만 한 손에 들어올 수 있는 가벼움과 컴팩트함에 몰빵을 한 70-300 그리고 100만원 이하의 가격이 정말 중요하죠. 일단 구매를 해보시고 원거리 촬영에 대한 니즈가 확실하게 생기면 그때서야 다른 초망원 렌즈로 업그레이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 인물 사진이나 근거리 피사체를 조금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찍고 싶다 하면 50140 추천드립니다. 혹은 내가 해상도에 욕심이 많다, 망원 렌즈 구간을 많이 포기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50140 추천드립니다. 무겁고 크더라도 나는 185 이런 거 다 팔고 816 2.8 렌즈, 165 2.8 렌즈 이런 거 쓰고 있고 너무너무 만족한다. 근데 이제 망원도 그 정도 퀄리티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50140 2.8을 사랑하실 겁니다. 딱 그 라인업 맞추시는 분들이 있죠. 빨간 딱지 2.8 시리즈 816, 1655, 50140 단 한 화각도 놓치지 않고 모두 컵할 수 있네요. 거기에 150, 600까지 사시면 정말 4개의 줌렌즈로 광각부터 망원까지 초망원까지 정말 모든 화각을 다 구멍 없이 메울 수 있을 거예요. 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50, 600이랑 100, 400은 사실 구체적으로 찍고 싶은 원거리 피사체들이 없는 상황에서 취미로 촬영을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기는 매우 힘들어요. 사실 전문 촬영 작가들도 인물사진이나 스튜디오에서 촬영하시는 분들은 망원 렌즈에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100, 400이랑 150, 600은 내가 줌을 정말 많이 당길 일이 정말 있다. 너무너무 필요하다. 뭐 새 사진, 멀리 있는 건물 사진, 그리고 뭐 아이돌 직캠 뭐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스페시픽한 니즈가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사실 그런 분들은 제가 추천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전에 본인이 사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만약 나는 예산 등의 이유로 렌즈를 여러 개 살 수가 없고 망원 영역을 다 커버하고 싶다, 하나의 렌즈로, 그렇다면 100, 400도 어느 정도 그 니즈를 해소해 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저라면 하나의 렌즈로 망원 영역을 다 커버하고 싶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찍고 싶은, 막 땡기고 싶은 원경 피사체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로 들려서, 그럴 거면 70-300 추천, 아예 안 사거나. 그런데 또 그건 아니고 확실히 멀리 있는 걸 당기고 싶긴 하다, 그렇다면 기왕이면 150, 600으로 확실히 당기세요. 정말 다시 봐도 55, 200은 70, 300에게, 그리고 100, 400은 150, 600에게 제대로 당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망원 렌즈 고민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곧 S20 리뷰로 돌아올게요. 아니, 컴팩트하긴 한데 줌하고 비슷해.